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1본 4.3 단체들이 제1제주인 피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4.3 희생자나 유족으로 신고조차 못한 제1제주인들이 많다며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국적과 유족 인정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의 광풍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제1제주인들.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1본 4.3 단체들이 일본 현지에서 추가 피해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1제주인에 대한 4.3 피해 실태 조사는 지난 2007년 4차 신고 이후 전무하다며 아직도 많은 수로 추정되는 일본 거주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 4.3 희생자 14,000여 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된 제1제주인은 500여 명. 이들은 해방 이후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제1교포들이 3만 명에 이르고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한 제주 출신자도 상당하지만 신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적이 된 제주인도 있고 오른바 조선적자 분들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4.3 문제 해결 과정에 이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 4.3 단체들은 제1제주인의 피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국적을 외국 국적과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이들까지 확대하는 등 제1제주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4.3 유족의 경우 제사 봉행과 무덤 관리를 제주에 있는 친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우도 인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입국이 제한 때는 조선족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러한 상황에 처해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사정을 감안한 법률의 유연한 운영을 요청합니다. 제1 4.3 단체들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4.3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28명이 발생했고 어제도 오후 5시 기준으로 2,746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70대와 90대 확진자 4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어제까지 병원 입원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확진자는 17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제주에서 또다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 거리에서 열린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홍보 캠페인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56살 조승환 씨가 기존 본인 기록을 5분 늘려 3시간 35분 세계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를 응원한다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일 열립니다. 또 제주도의회 임시회도 9일간의 회기로 내일 개회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숫자를 모두 몇 명으로 할지와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그러나 여야가 전국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총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대립하면서 제주 관련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에 적용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의원 숫자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방안과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선거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403회 임시회가 내일 개회돼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규모 풍력 발전기 확산을 위해 기준 설비 용량을 3,000kW에서 10,000kW로 완화하는 풍력 발전 사업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 청소년 축구의 산실로 자리 잡은 제50회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 대회가 25일 개막해 초중고 18개 팀이 기량을 겨룹니다. 제주 MBC는 26일 오후 준결승전 2경기와 27일 오후 고교 결승전 경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공공시설물 325곳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1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제4 한천교 등 15곳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성능평가비와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 한 사람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업들이 평창군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마을 이장까지 수혜자의 이름을 올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농촌마을, 산 아래 밭들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가로질러 높이 2.5m, 길이 10m의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이 농산물 반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관련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더해져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이곳 다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 밭 한 필지가 전부입니다. 말들이 많았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땅까지 다리를 놔준다는 거는 이상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해당 토지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019년 말에 올해 방치돼 산처럼 변한 밭을 매입했고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고 흙을 퍼내 땅을 개간했습니다. 뒤에는 산이, 앞에는 소하천이 있는 사실상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사를 위해 하천에 불법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는 해당 사업은 계획에 없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이래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 수혜자가 한두 명뿐인 이상한 다리 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천 건너에 있는 건 3,000평 규모의 밭과 음식점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길을 내주겠다며 군비 6억 5천만 원을 들여 폭 6m, 길이 30m 규모의 다리를 놨습니다. 물론 교통불편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혜택을 특정인이 독차지하고 결국 나라 돈으로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식의 예산 집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준공 35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게 됐는데요. 사라졌던 기수역과 생태계도 되살아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인 연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입니다. 대형 수족관에서 꺼낸 연어 새끼들이 일제히 방류됩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자 수십 마리씩 떼지어 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5cm 안팎의 작은 크기지만 바위와 수초 사이를 빠르게 헤엄치며 강 하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밀양강에 방류한 새끼 연어들은 낙동강을 따라 바다로 이동한 뒤 3, 4년이 지나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낙동강 하구뚝과 가까운 양산천과 창녕 하만보 상류로 이어지는 창원 광려천 등 경남 지역 하천 3곳에서 48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자원량이 몇 프로보다는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종으로서 우리 강에 우리 하천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를 자원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는 강조하는 거지. 방류한 연어 치어들은 강원도 남대천에서 잡은 연어에서 알을 꺼내 수정시킨 뒤 4개월 동안 키운 우량 종자들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뚝 개방에 대비해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바닷물 207만 톤을 낙동강 상류로 유입시킨 결과 12km까지 염분이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연어가 강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 소통을 이제 최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닫혀 있던 하구 때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생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는. 지난 2009년부터 낙동강 하류 인근 하천에서 방류한 연어는 모두 700만 마리. 전문가들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으로 낙동강의 회유성 어종이 복원되고 어류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인데요. 계절의 시계가 봄을 향하고 있지만 오늘은 흐리고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출퇴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7도, 서부와 동부 지역 6도, 상가는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서부와 동부 지역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날이 흐려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어둡겠고요.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 해역에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이 지나면서 강풍으로 인해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1에서 2m로 파고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흐리다가 목요일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30년 넘게 함께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헤어지는 황혼 이혼은 161건으로 전체 이혼의 10.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86건보다는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많아진 데다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져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0명으로 전년보다 65% 급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동자 10,000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도 0.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천 원으로 전전에 비해 2만 3천 원 올랐습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34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2.7%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112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보다 2배가량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흘과 와산, 봉성과 상대리 등 제주 중산간 마을 10개 지역의 112 신고 경찰 평균 도착 시간은 9분 18초로 제주 전체 평균 도착 시간인 5분 2초보다 갑절 가까이 길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산간 마을에 경찰 인력 12명을 투입해 24시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